중년층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층 분들이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서 예전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작정 굶거나 SNS에서 본 대로 따라하고 계신가요? 잠깐, 그 손 멈추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20대,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법을 쓰다가는 뼈가 부러지고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층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이어트 방법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챕터 1 중년의 몸, 왜 달라지는가 호르몬의 배신. 40대가 넘어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찐다고요. 조금만 운동해도 무릎이 아프고 다음날까지 피곤이 가시질 않는다고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 자체가 변한 겁니다. 남성의 경우 3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유지하고 복부 비만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빠지고 뱃살은 쌓입니다. 소위 말하는 거미형 체형이 되는 겁니다. 가늘어진 팔다리에 불룩 튀어나온 배. 이게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성은 더 심각합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그동안 여성의 혈관과 뼈를 지켜주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면 혈관은 약해지고 뼈는 푸석푸석해집니다. 모르는 사이에 골감 소증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문제입니다. 40대가 되면 20대보다 기초대사량이 평균 200에서 300칼로리 감소합니다.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를 덜 태우는 겁니다. 똑같이 먹으면 그만큼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입니다. 1년이면 10kg이 찝니다. 2년이면 20kg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량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3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대사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작아지면 살은 더 잘 찌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몸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호르몬은 줄어들고 대사는 느려지고 근육은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20대처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뼈는 부러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답 5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습관들. 첫 번째,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들어보셨죠? 저탄고지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지방만 먹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게는 재앙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여성 어 씨는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체중이 빠졌습니다. 기뻐했죠. 그런데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졌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갱년기로 인해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영양 부족까지 겹친 결과였습니다.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탄수화물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이 옵니다. 중년에 약해진 뼈에 이런 증상까지 더해지면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극심한 칼로리 제한. 하루 500칼로리, 800칼로리만 먹는 초절식 다이어트. SNS에서 일주일에 5kg 빠졌어요 라는 후기를 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중년에 극심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지방은 그대로 두고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집니다. 그럼 살은 더 안 빠집니다. 더 적게 먹어야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먹으면 폭발적으로 살이 찝니다. 요요 현상입니다. 그것도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만 가득 차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무리한 공복 유산소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달리기 하는 거요. 지방이 더 잘 탄다는 말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게는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습니다. 운동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공복 유산소는 근육도 많이 분해합니다. 중년은 그나마 남은 근육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단식과 폭식의 반복. 평일에는 극도로 참다가 주말에 폭식하는 패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닭가슴살만 먹다가 토요일에 치킨, 피자, 케이크를 한꺼번에 먹는 거죠. 이런 패턴은 대사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몸은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들어오는 음식을 최대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당뇨병의 지름길입니다. 정신 건강도 망가집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 죄책감, 자괴감이 반복됩니다. 폭식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제와 보충제에만 의존하기. 제대로 안 먹으면서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로 때우는 거요. 이것도 안 됩니다. 중년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음식입니다. 자연식품에는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수천 가지의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과다한 영양제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중년은 이미 장기 기능이 예전만 못합니다. 여기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고농도 영양소를 매일 때려 넣으면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살 빼려다가 건강 잃습니다. 아니,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챕터 3,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년의 적들. 첫 번째 적, 가공육과 튀긴 음식. 소시지, 햄, 베이컨, 치킨, 돈가스. 맛있죠? 편하죠? 하지만 중년에게는 독약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가 들어갑니다. 이 물질은 대장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18% 증가합니다. 튀긴 음식은 어떨까요?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게 혈관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중년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때까지 쌓이면 심근경색, 뇌졸중의 지름길입니다. 더 무서운 건 AGES라는 물질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에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인데 이게 몸속에 쌓이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피부 주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신장, 뇌까지 노화시킵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적,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 청량음료, 과자, 빵,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동시에 지방 저장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을 쌓습니다. 중년의 뱃살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계속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나오는 걸 반복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럼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고 췌장은 지쳐갑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눈을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 적, 술. 특히 맥주와 소주. 직장 생활하는 중년이라면 회식이 잦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한잔하게 되죠. 하지만 술은 살을 찌우는 최고의 물질입니다. 알코올 1g은 7칼로리엘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높고 지방과 비슷합니다. 맥주 한 잔에 약 150칼로리, 소주 한 잔에 약 6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로리만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동안 다른 대사는 멈춥니다. 지방 분해도 멈춥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날 먹은 음식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안주로 먹는 기름진 음식들이요. 게다가 술은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운동해서 근육 키우려고 해도 술 마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중년에게 근육은 생명인데 이걸 술이 빼앗아갑니다. 네 번째 적, 나트륨 폭탄 음식들. 라면, 찌개, 국물 요리, 장아찌, 젓갈. 한국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이 높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중년이 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더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심부전,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또 부종을 일으킵니다. 몸에 물이 차서 붓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뼈가 약해진 중년 여성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다섯 번째 적, 원푸드 다이어트 식품.
사과만, 고구마만, 닭가슴살만, 양배추만.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먹는 거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수십 가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등. 한 가지 음식으로는 절대 충족될 수 없습니다. 특정 음식만 먹으면 특정 영양소는 과잉되고 다른 건 결핍됩니다. 대사 불균형이 옵니다. 탈모, 피부 트러블, 생리불순, 면역력 저하 등 온갖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단조로운 음식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폭발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음식군은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음식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챕터 4 중년을 위한 올바른 다이어트 전략 살리는 방법. 그렇다면 중년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답은 느리고 꾸준하게입니다.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2에서 3kg,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속도입니다. 첫 번째 전략,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면 하루 70에서 84g입니다.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 살코기 등으로 채우세요. 왜 단백질일까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이 빠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은 오래 배부릅니다. 과식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전략,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 달리기도 좋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더 많이 탑니다. 근력 운동은 뼈도 강화합니다. 뼈에 자극이 가면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입니다. 자세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전략,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 25에서 30g이 목표입니다. 채소, 해조류, 통곡물,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덜 오릅니다.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세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다릅니다.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번째 전략, 충분히 자세요. 하루 7에서 8시간 수면이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은 늘고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은 줍니다. 결과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잠자는 동안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잠을 아끼지 마세요. 다섯 번째 전략,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중년은 직장, 가정, 부모님, 자녀 등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하게 됩니다. 단 것, 기름진 것을 찾게 됩니다.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깊게 숨 쉬고 마음을 비우세요.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가세요. 한 달에 2에서 3kg씩 6개월이면 12에서 18kg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챕터 5 평생 유지하는 법 요요 없는 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10kg, 15kg 빠졌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첫 번째 원칙, 다이어트를 끝내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해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100% 요요가 옵니다. 더 심하게 찝니다. 다이어트 중에 했던 좋은 습관들을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단백질 충분히 먹기, 채소 많이 먹기, 근력 운동하기, 충분히 자기. 이게 이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치킨도 피자도 케이크도 괜찮습니다. 단 전체의 80%는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20%는 자유롭게. 이게 8대2 법칙입니다. 지속 가능한 비율입니다. 두 번째 원칙, 체중을 매주 재세요.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세요. 기록하세요. 1에서 2g 늘어났다면 바로 조절하세요. 체중이 2g 늘었을 때 조절하는 건 쉽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하지만 5kg, 10kg 늘었을 때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대응하세요. 세 번째 원칙, 근육을 계속 키우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은 줄어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0%입니다. 그럼 기초대사량도 10% 줍니다. 더 살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평생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건 협상 불가입니다. 헬스장 갈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맨몸 운동하세요.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 플랭크 30초. 이것만이라도 매일 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근육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 활력이 있습니다. 계단도 거뜬하고 여행도 즐겁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젊음의 척도입니다. 네 번째 원칙, 사회적 지지를 받으세요. 혼자 하는 다이어트는 외롭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알리세요. 함께 운동할 사람을 찾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성공담을 공유하고 실패담도 나누세요. 이런 연대감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운동하세요.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주의는 독입니다.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폭식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 실수했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는 직선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성공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몸무게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숫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마무리,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중년의 다이어트는 20대와 다릅니다. 무작정 굶고 무작정 뛰면 안 됩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액상과당, 술, 나트륨 폭탄 음식들을 멀리하세요.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극심한 칼로리 제한, 무리한 공복 유산소, 단식과 폭식 반복 영양제 의존.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근력 운동을 하고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한 달에 2에서 3kg씩. 6개월이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지하세요. 평생. 좋은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세요. 체중을 모니터링하고 근육을 키우고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돌보세요. 그럼 당신의 몸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건강한 중년,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